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전단 설계, 철근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 위험 단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단 설계를 할 때 콘크리트는 이미 휨 설계를 통해서 강도가 거의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 설계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철근이고요. 이 철근 중에서도 면적과 간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중에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철근 간격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등간격으로 넣어줄 필요가 있겠더라. 그러면 이 등간격, 똑같은 간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그리고 플러스 어디서 간격을 변화시킬 거냐라는 두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첫 번째 질문, 어떤 간격을 기준으로 그 간격을 정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대답을 먼저 적어보면은 결국에는 위험 단면을 버티도록 간격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위험 단면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위험한 단면이에요. 포가 이렇게 길이 L에 따라 있는데 단면이 뭐 이렇게 있겠죠? 어디든지 뭐 자른 면이 그냥 단면이 되는 거니까 그 단면 중 어디가 제일 위험할 거냐라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전단력이 가장 큰 단면이 위험 단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렵게 써보면은 VU의 이제 최대값, 그 개수 전단력이죠. 개수 전단력의 최대값을 버티는 간격이라고 다시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 단면을 버티도록 간격을 설정을 해줄 건데 그 위험 단면이라는 게 아마 전단력이 제일 센 곳일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왜 굳이 최대값을 버텨야 할까요? 그 간격이. 좀 이제 쉬운 얘기인데 굳이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에다가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쓰고 지울 겁니다. 만약에 요 중간점,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 중간에 있는 전단력을 막도록 간격을 설정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체적 숫자로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은 요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요 x 지점에서 내가 버텨야 하는 전단력이 100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단면, 여기를 자른 이 단면은 100N이라는 전단력을 버티면 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는 일단 30N을 버텨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콘크리트예요. 자, 그러면 철근은 얼마를 버텨야 되냐? 남아있는 70N을 철근으로 버텨주면 됩니다. 당연하죠. 100N이 예상되는데 30N을 콘크리트로 하면 70N을 철근으로 받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70N을 버티도록 철근의 간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요 파이 vs가 철근이 버티는 능력이니까 여기 70을 넣어가지고 뭐 요런 거 다 계산해서 이 S 값을 도출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도출한 철근의 간격 S가 300mm라고 해봅시다. 다 이제 그냥 가정이에요. 요렇다고 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등간격으로 계속 철근을 박아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300mm를 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유지해줘야 돼요. 여기도 이제 300mm로 박아야 되고 여기도 300을 박아줘야 되고 여기도 300을 박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300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혹시 바로 보이시나요? 이 300mm는 요 지점에 있는 100N을 막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있죠? 안쪽에 있는 부분은 전단력이 훨씬 큽니다. 100N보다. 뭐 여기는 뭐 한 200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더 크니까. 그러면 300mm로는 사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 200mm를 박으려면 좀 더 빽빽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간격이 좁을수록 잘 버틴다고. 근데 300mm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이 끝부분은 이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아닌 구역으로 여러분이 간격을 잡게 되잖아요. 뭐 여기로 막 잡게 되면은 무조건 이 윗부분에 더 센 전단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버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최대값으로 결국 간격을 설정해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가 제일 크니까 이 힘을 버티는 간격, 뭐 빡빡한 뭐 한 100mm라고 할까요? 이 100mm로 애초에 설계해서 등간격을 박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무조건 최대값을 버티는 애로 해줘야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도대체 그럼 전단력의 최대값이 어디서 생길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위험 단면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끝부분에서 생기네요. 전단력의 최대값이. 그러면 여기를 이제 위험 단면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예상되는 이 200N 요거를 맞게끔 철근 간격을 배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험 단면이 이 끝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위험 단면이 어디냐? 이게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위험 단면은요. 단부에서 유효 깊이 D만큼 떨어진 곳, 그곳의 단면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에서. 이 D는 유효 깊이 그 D예요. 이 보의 단면이 이렇게 있을 때 철근이 있다면 이 압축 연단에서부터 요 철근 중심까지 거리가 D인데 한 요 정도가 이제 D겠죠? 이 D를 요 단부라는 건 이제 끝부분을 말합니다. 요런 끝부분에서부터 D를 다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요 D만큼 떨어져 있는 이곳이 바로 이제 위험 단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에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D만큼 떨어진 곳, 이게 바로 이제 위험 단면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설정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 간격을 이 D만큼 떨어져 있는 요 VU 그리고 at D라고 적을까요? at이 이제 어디에서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D에서의 VU 값, 이걸 막도록 간격 설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끝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나의 질문이 더 생기죠. 도대체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아니 그 너가 설명해준 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끝부분이 최대값인데 왜 위험 단면은 D만큼 떨어진 애를 잡냐, 심지어 너가 최대값을 버텨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 이유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D 거리 안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만큼 D 떨어진 요 안쪽에 만약에 철근을 설치를 하면은 철근 대신에 압축대라는 애가 생겨서 압축대가 하중을 대신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들면 감당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근 대신 압축대가 하중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분포 하중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전단력이 이 보에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 거리 D 안쪽에는요 압축대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압축대는 하중을 좀 이제 견뎌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걔가 만약에 내가 이 구간, 그러니까 이 D만큼에 있는 요 개수 전단력 을 간격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버티게끔 철근 간격을 설정을 해주잖아요. 얘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압축대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철근이 그만큼 뭐랄까요 빽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철근과 압축대가 이제 하중을 같이 받아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 D를 벗어나게 되면요 여기 이제 압축대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철근의 힘으로 전단력을 버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냐면 이 D 구간입니다. D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이 안쪽은 압축대가 같이 하중을 버텨주는 거고 결국에 이 윗부분에 있는 하중은 압축대가 견뎌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철근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콘크리트만으로는 버티기 오바니까. 그래서 있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최대로 버텨줘야 되는 거는 이 D만큼 떨어진 이 VU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 있는 철근을 계산해 봤더니 100N이 철근을 견뎌줘야 한다면 이 100N에 맞는 간격으로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이제 실제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이 슬라이드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해야 될 거는 위험 단면이 단부에서 D만큼 떨어진 것은 맞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압축대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D만큼 떨어진 곳이 단면인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여러분이 굳이 따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단원을 처음 공부할 때 만나는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아마 만족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신경을 쓰기보단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은 요 세 개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단부가 압축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중은 무조건 윗면에 작용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 D 안에서 집중 하중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에 반대되는 사항을 제가 적어 드릴 겁니다. 단부가 압축 상태에 있다라는 건 지금 요 상태예요. 반력이 요렇게 작용을 하면은 이 보가 이제 눌러지는 방향이죠.
요런 게 안 되는 케이스가 뭐 이럴 수가 있죠. 보가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단부 요 끝부분 지지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력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보가 요렇게 있을 때 당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인장으로 단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부가 압축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D만큼 떨어져 있는 게 위험 단면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중이 윗면에 작용해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가 뭐 요렇게 있는데 보통은 하중이 요 윗부분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D만큼 떨어진 게 맞으나 가끔 요 하중이 보 이제 아래쪽 요런 식으로 작용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만날 때가 언젠가 있을 겁니다. 요럴 때는 위험 단면이 D만큼 떨어진 게 아니다. 집중 하중이 없어야 한다는 건 뭐 간단하죠. 보가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유효 깊이 D 안쪽에 집중 하중이 요런 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분포 하중만 있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얘는 만족을 하지 않게 되고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지 이게 됩니다. 좀 길었죠? 네, 다 기억을 못해도 얘만 이제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결국 그 간격은 D만큼 떨어져 있는 애를 간격으로 우리가 정할 거다. 자, 얘를 실제 숫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 사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활화중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SFE라는 걸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콘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콘크리트랑 철근이. 그때 이제 철근의 간격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 제가 보여줄 예제는 그냥 앞에서 했던 요 개념 있죠? 이 개념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여서 실전과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철근을 좀 박다가 중간 부분에서는 철근을 안 박아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보 전체의 등간격으로 그 전단 철근, 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배근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간격을 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는 SFE를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SFE는 요 분포 하중들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데 사실 이거 이제 제가 앞에서 했던 예시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언제 했었냐면 여기 있죠. 제가 SFE 예시에 20kN, 25kN 해가지고 버전 1, 버전 2로 이제 SFE를 실제로 그려왔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이 버전 2 거를 한번 쓸게요. 간단하게. 그럼 끝에가 지금 320 빼기 320이죠. 그러면 여기 끝부분이 320 빼기 320인 SFE를 그릴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 철근 간격을 D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힘을 버티도록 간격을 설정해줘야 돼서 요 D에 떨어진 거리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D가 뭐냐? 유효 깊이 여기 600mm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뭐 0.6m인데 자, 그럼 0.6m 지점에서 요 힘을 어떻게 구하냐? 요거 1차 함수잖아요. 그럼 이 1차 함수식을 구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1차 함수식 구해보면은 VU는 빼기 64x 플러스 32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x에다가 뭐 0.6m 넣어가지고 VU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값이 뭐 282kN 정도가 얼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는 그 철근 간격은 그 철근과 콘크리트가 합쳐서 282kN이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82kN을 견디면 되는데 이 282kN 중에서 콘크리트가 버텨주는 간격이 있을 겁니다. 걔는 6분의 람다 루트 F 프라임 C BWD잖아요. 그리고 이제 0.75를 곱해야 되겠죠? 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값을 이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도 이 값이 90kN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정해야 되는 철근 간격은 282kN을 견뎌야 되고 그 중에 90kN은 콘크리트가 견디니까 내가 계산해야 될 파이 vs, 그러니까 얘는 AVFY S분의 D인데 얘가 282에서 90을 뺀 192kN을 견디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논리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AV는 150제곱밀리미터고 FY는 여기 보니까 300메가파스칼 그리고 D는 600mm니까 이러면 S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S는 140m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140mm라는 게 시공할 때 굉장히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뭐 한 50이나 25의 배수로 보통 간격을 설정을 해줍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125mm 혹은 뭐 100mm 해도 되고 뭐 150mm 또 뭐 이 정도면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150mm로 요 철근 간격들을 배근을 해주면은 이런 외부 하중들을 견딜 수가 있겠구나 라는 설명이 된 겁니다.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죠. 오늘 강의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철근을 같은 간격으로 배근을 할 건데 그 같은 간격을 우리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같은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위험 단면을 버티도록 간격을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 위험 단면은 단부에서 D만큼 떨어진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예제처럼 SFE 그리고 요 D 600mm 떨어진 곳에 있는 282kN을 버티도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버티도록 간격이 되면은 보에 있는 모든 구간은 이미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82 중에 일단 콘크리트가 버티는 90 제거하고 192가 나오고, 그럼 걔네들이 이제 계산기에 두들겨 봐서 S가 뭐 140이 나오니까 얼추 뭐 150 정도로 시공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럼 150mm로 간격 설정하고 얘를 보 전체에 걸쳐서 등 간격으로 박아주자가 결론입니다. 근데 150mm는 요 위험 단면을 막아주도록 간격이 돼 있는 건데 여기 중앙부 보니까 전단면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는 철근을 안 박아줘도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돈 낭비입니다. 중간에 150mm로 박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강의에 뭘 할 거냐? 이 슬라이드에서 생겼던 두 번째 질문. 어딘가에선 간격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변화시킬 거냐? 뭐 중간에서 할 거냐? 혹은 뭐 5분의 1 지점에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꽤 중요했던 강의 같아요. 그래서 복습을 좀 빡세게 열심히 해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